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집트 세계 타학축제 다녀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일단 그 다녀오신 소감부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이집트는 이집트 정부에서 올해 세 번째로 그 세계 전통 드럼 페스티벌로 해서 22개국 33개 예술단이 참가를 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우리 잔치마당,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뭐 가나, 나이지리아, 부룬디 이런 그 전통 타악팀 이렇게 해서 한 22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전통 한국의 풍물놀이가 그 가장 인상 깊고 가장 독창적인 타악이라고 인정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잔치마당이 1992년도에 창단을 했을 때 올해가 23년째가 되고요. 92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악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활동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그때는 민주화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92년도에 그 풍물을 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그때 풍물을 좀 배웠는데, 그때 풍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직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고, 97년도에 부평 풍물대 축제를 기획 연출을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잔치마당이 부평 풍물대 축제와 함께 성장해 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잔치마당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학원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92년 잔치마당을 창립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의 생활을 정립해 갔다 그러면은, 잔치마당을 심는 준비를 하면서는 문화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또 문화운동 중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풍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한번 이걸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 생활화시킬 것인가 부분을 맞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마당에 그때 우리 잔치마당의 사원 이런 개념인데, 거기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금지와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사명감 잊지 맙시다. 이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우리 잔치마당 철학이 됐던 부분들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쭉 갔던 부분들이 또 우리 잔치마당의 이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평이 그런 풍물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확장돼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단원님들이 몇 분이나 같이 활동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단원은 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죠. 인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1호 사회적 기업인데, 그때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때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단체 활동을 하려면은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정력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작품에 대한 경쟁력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또 우리 단체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이후에 뭐 3년 동안 사회적 기업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준비를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사회적 기업 1년 정도에 사회적 기업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데 사회적 기업 하는 데를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준비 아카데미도 다녔고, 그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때는 3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걸 3년 이후를 바라보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3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3년 안에 뭐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뭐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사업 개발 이런 지원이 동시에 끝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이 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가요? 예,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작년 5월 말일자로 모든 거 지원 종료를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이 좀 어렵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자체가 그렇죠. 문화예술 분야가 예. 다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저 과정이 좀 힘들게 넘어가는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준비할 때가 이것이 우리가 약간 자생력, 우리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력이, 우리가 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하려면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팀워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력 지원의 부분 자체가 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한계로 알고 있지만은,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좀 길게 갈 필요가 있겠다는 걸 가져보고, 또 우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사업개발비 지원은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우리가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잔치마다 공연했던 작품에 대한 CD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카탈로그 제작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까지 끝내버리니까 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죠. 그래서 뭐 인력 지원 부분은 이렇게 간접 지원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사업 개발비 정도는 계속 좀 이렇게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기업체도 창립해가지고 4, 5년 안에 이렇게 이런 확정되는가 아니면 접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사회적 기업에는 특히 그런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공공 서비스라는 부분은 우리가 네. 그걸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일반 기업체 운영 논리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타악기가 가장 우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를 메고 춤을 추고 상물을 돌리면서 가음악이 동시에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아프리카 타악들이 참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예, 원초적인데 한 가지 장단만 가져가도 한 시간은 놀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 아프리카 팀 중에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악기 자체가 아주 원초적인 악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 통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비워서 동물 가죽을 습혔는데, 그 가죽 하나가, 악기 하나가 50kg, 60kg짜리예요. 근데 그걸 머리에다 이고 악기를 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이고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처음 봤죠. 그래서 야, 그 애를 악기는 맨날 이렇게 땅에다 놓고 치는 거 아니라 머리로도 이고 치고, 또 그거 자체를 길놀이라 하고 갈 때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바리를 왜 가지고 다니냐 했더만은 악기를 메고 다니는데, 그것이 이번 이집트 축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나라 중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우리나라 팀 이제 그 공연하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의 반응은 좀 아주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 악기는 선율 중심의 악기도 있고 그냥 한 가지 북으로만 가는데, 우리나라 악기는 깽가리 징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장구하고 북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서로 조화가 되지 않으면서도 네 가지가 모일 때는 하나 하모니가 나오는 것 때문에 아주 신기하게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악기를 앉아야 칠 때는 아주 음악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자체가 내고 달고 메고 풀어나가는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완성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악기를 메고 칠 때는 춤이라는 동작,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신기하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했던.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주 5일째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이 휴일로 가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토요문화학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3년째 그 토요문화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가 타악을 연주하는 음악 이렇게 해서 꿍타작이라고 했던 부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접수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토요문학교가 우리만의 다양한 장르의 토요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음악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자체가. 그리고
유아 때는 하나 이걸 뭐 정서적으로 한번 이걸 접해봐라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부터는 조금 전문성을 갖고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가 그런 부각이라는 장르가 많이 있고 전통예술이 많이 있는데 인식 자체가 전통예술은 그냥 한국의 음악 이렇게 하고 서양의 음악은 하나의 예술음악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연중에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음악은 저급, 서양 음악은 고급 이런 부분이 깔려있다고 선입견이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접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음악 하나, 한국 장단 하나, 한국 소리 하나는 배우면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상당히 인생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걸 막 가져보죠.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갖고 합니다. 하나는 단원들이 창작 작업을 하고 창작 작품이 해외든 국내든 공연을 해서 다니는 전문 공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단원들이 학교라든지 직장인들 그리고 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공연예술에서 악기를 하다 보니까 다 수명을 다한 페이프 악기가 많죠. 꽹가리가 뭐 1년 정도 한 그런 5개, 6개를 찢어지고 꽹가리 그리고 또 장구 가죽도 가죽이다 보니까 1년에 한 사람이 한 5, 6개를 찢어지는 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평이 또 풍물의 도시다 보니까 의외로 풍물에 대한 페이프 악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걸 버렸는데 저희가 그걸 1차 예술에서 공연 수명을 다한 페이프 악기가 2차 시각 예술로 저렇게 부활하는 온고작식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죠.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잔치마당 극장에서 상설적으로 하는 상설 공연도 있고 또 인천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우리 잔치마당과 상주예술단체를 체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창작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업체라든지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초청 다니는 분들이 있고 또 낮에는 주부들 대상으로 강습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강습 개념이 아니라 부평이 이제 풍물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풍물 따 있는데 그게 좀 잘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예술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문화소외시설이라든지 경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녁에는 산업직 근로자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잔치마당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이제 우리 잔치마당의 자생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분에 말씀하다 보니까 앞으로 목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문화예술 쪽 우리만이 다른 단체도 많지겠지만은 그런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공공기금의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이 문제이 뭐냐면은 다 단년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선정되지 않으면은 그 단체 자체가 건립도 어렵고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기업체와의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그걸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 올해 앞으로 가장 성격 과제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다가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 뭐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해왔던 문화예술의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그쪽에다가 제공할 테니까 거기도 문화로 한번 경영을 해봐라. 이거 제공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가 1년에 서너 번 행사가 있는 거죠. 체육대회도 있고, 창립기념일도 있고, 송년회도 있고, 또 임직원들, 또 고객들을 위해서 사회 공연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너십을 내면 저희가 그런 걸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1년에, 예산이라든지 해물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은 그 서로가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죠. 어떤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전문예술 단체다 보니까 또 기부금에 대해서 세세 혜택도 주는 거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또 좀 문화적 대비랑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경우 또 다른 또 그 기업체에게서는 법인세 예를
세제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럼 그걸 따져서 봤을 때는 오히려 회사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예술이 회사의 문화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부평 풍물대축제가 올해로 이제 그 19년째가 아니고 내년에는 대만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평 풍물대축제로 인해서 부평이 그전에는 공업도시였고 산업도시였고 좀 해석에 가까운 이런 도시였는데 축제로 인해서 부평하면 풍물하면 부평, 전국 최대의 풍물도시라고 문화도시는 전환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에는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표적 문화예술 관광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도 지원받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통해서 연 한 60만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축제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내고 있는 이런 풍물축제인데 내년에는 20주년에 맞춰가지고 전 세계가 찾아오고 전 세계가 주목받는 축제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풍물축제 이번에 잔치마당도 좀 함께 하시죠? 예, 어떻게 참여하고 계세요? 저희는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그 풍물 대중화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22개 동네 동시중심으로 풍물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조금 더 이제 고령화돼가는 부분이 있고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물 저변 확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내년에 20주년을 할 때는 좀 세계의 한 10개 나라 정도의 타학팀을 초청을 해서 우리 축제가 세계 타학 축제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축제가 길거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의 난장 축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풍물하는 사람들이 부평에 가서 한번 축제 때 놀아주자 난장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이게 자체가 난장만이 아니고 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축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풍물단들에게 좋은 창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마당도 넓혀주고 있고 또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전국 학생 풍물놀이 개연대회를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년 20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그 소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잔치마당을 만들어내시고 지금 쭉 이끌어 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셨던 그 삶이 본인의 삶에 어떻다고 좀 평가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잔치마당을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이걸로 가지고 이런 일반 학원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중화가 생활화돼야지 나 자신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봤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조그만 꿈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이 문화예술 도시가 이렇게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 또 안타까운 것은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문화도 같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럴 때도 문화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